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설.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한방은 직업에 대한 폄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 오해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사이 유치원 교사를 하려 해도 자격증이 필요하죠. 운전면허증도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이란 그것을 소지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전문가라는 정부의 확인서인 셈이죠. 그래서 취득하는데 일종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떤 자격증은 까다롭고 매우 드물기도 합니다. 그런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은 소득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 같은 직종이죠. 우리가 무자격증인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전문가를 찾으면 비용이 비싸니까 돈 좀 아껴보겠다는 심리 아닐까요? 예를 들면 우리들은 처져가는 얼굴을 보면서 주름을 없애고 조금 젊게 보이고 싶은데 이걸 전문의에게 가자니 비용이 엄청 든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 많다고 입소문난 주사 아줌마나 필러 아줌마를 찾는 거 아닐까요? 일종의 콩나물 값 깎는 알뜰한 당신의 마음도 숨어 있는 거지요. 그러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이제 여기에다 왕심리 원장까지 등장한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모든 의료 라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무면허 사람들을 불렸다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고수들이 펼치는 정치 토크의 향연. 정치 길게 토크바. 네, 매주 화요일은 정치 길게 토크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이슈를 다각적인 시각으로 두 분의 훌륭하신 고수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눕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배재대학교 공공정치학과 맞죠? 네, 정책학과 네, 예, 정현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뭐 이슈가 몇 개가 있는데 한 3개 정도를 잡았는데 제일 먼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사드 배치 관련해서입니다. 왜 서둘렀는지, 이게 대선 전에 알박기인지 뭐 이런 주제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일 교수님? 국방부가 사드 도입 일정을 당긴 게 정치적 일정 또 한미 군사훈련이라 이런 것도 무관하다 밝혔죠. 네. 그 말이 오히려 바로 이제 그걸 전곡을 찌른 거죠. 정치 일정을 가장 크게 고려한 것이다. 네. 원래 처음 얘기 나올 때는 올해 12월쯤 네. 11월 말쯤, 네, 11월, 12월쯤 그때 배치할 것이라고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점점 당겨졌어요. 당긴 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 일정, 네.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네. 조기 대선이 이제 시사되면서 네. 예상되면서 점점 빨라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롯데에서 부지 제공 일정을 부지제공을 확정한 게 몇 주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부지를 무슨 다지는 거 어떤 포대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변경을 할 아직 한참 남았고요. 그런 것들은. 네. 그런데 포대부터 갖다가 놨다? 그럼 맨 땅에 놓는 거니까 지금 설사 만약에 네. 유사시가 생긴다 하더라도 운용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것도 이제 일단 포대 하려면 6기가 나와야 된다는데 네. 발사대가 2기만 먼저 서둘러서 가져왔단 말입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 대선 일정을 감안한 예. 정치 일정을 가장 민감하게 고려한 네. 그래서 대선에서 이것이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고 일단 그냥 확정된 사실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게 서두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정현정 교수님. 글쎄요. 사실은 지금 사드를 배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또 사드가 예를 들면 얼마나 앞당겨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은 네. 이게 정치적 쟁점인 시점은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예.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자꾸 부정적 인식을 주는 예. 우리 정부의 대응 태도의 문제를 좀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죠. 뭐 때에 따라서는. 네. 특히나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있고 네. 지금 얼마 전에도 동해에 이제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국민적 동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빨리 당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6일날 그 국회 상임위 국방상임위에서 그때도 이제 사드 배치 계획에 대해서 네. 국회의원들이 물었는데 네. 미국의 계획을 아직도 알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모르쇠로 일관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정부의 대응들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대해서 자꾸 사드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오히려 주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 네. 국민적 어떤 인식을 오히려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네. 그러니까 정치 일정에 앞당겨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도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좀 더 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향해서 이 네. 절차와 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예. 관리하고 공개하고 또 국민적 합의를 또 그 과정에서 끌어낸다면 예. 일찍 배치하거나 할 수 있다면 예. 또는 사드 배치를 통해서 국가 안보를 지켜내는 어떤 합리적 방안들을 만들어가거나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네.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그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결정을 지금 대통령이 이 탄핵 대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권한을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 결정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하시는 건지 국방부 장관의 자문을 얻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야당 쪽에서는 선거 후에 하자 배치 문제를 또 국회 비준을 통해서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니 미국 쪽에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야당 쪽에서 대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니 이거를 미리 갖다 놔야지만 뒤로 물리지 못할 거 아니냐 알바키 이야기인데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너무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금 지적받을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요. 첫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면 일단 뭐 이런 뭐 엄중한 문제를 네. 국방부 장관 차원에서 결정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외교안보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 네. 결정 사항이다 보면 네. 이걸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 있으니까 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으니까 네. 뭐 황교안 총리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심이 섰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과 상의했다면 그건 안 되니까 네. 뭐 독자가 결정했다고 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뭐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지금까지 뭐였느냐 네.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예, 예. 뭐 크게 고민할 거 없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제 야당의 대응과 미국의 이제 그에 대한 네. 어떤 대응 이런데 예. 저는 지금 야당이 설사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뾰족한 다른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그 전 대표 지금 네. 현재 가장 유력한 주자인 문재인 네. 대표도 지금 자꾸 좀 바뀌어왔죠. 그에 대해 입장이. 네. 처음에는 반대하는 듯 하다가 뭐 이렇게 다음 정부로 넘겨라. 네. 그러면 다음 정부 넘기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외교적 해결 방안이 있다. 이런데 뭔지는 지금 얘기하지 않고 네. 도대체 뭔지 밝혀라 얘기하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정말 모호하게 답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걸 우리가 주도적으로 배치를 요구한 게 아니라 예. 미국이 이거를 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미국이 요구한 것이다. 네. 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만약에 야당이 집권하더라도 좀 유일하게 유력한 주자 중엔 이재명 시장이 뭐 좀 반대한다. 네. 철회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설사 이재명 시장이 집권하더라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네. 미국이 굳이 뭐 야당의 입장 때문에 야당의 어떤 그 집권 가능성 때문에 서둘렀다.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네.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 지금 이제 일단 아까 정현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드 배치 여부 네. 뭐 일정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제 확고하게 돼버렸거든요 이미. 네, 네. 그다음에 그건 이제 우리 국익을 어떻게 질 것이냐 이런 논의가 되니까 네. 아예 기정사실화 시키면 대선 국면에서 네.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면
사드 배치 여부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거나 뭐 일정을 뭐 당기냐 마느냐 갖고 논란을 벌이거나 그게 아니라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논의 대상이 되니까 네. 그 점에서는 충분히 서두를 만한 미국의 입장이 충분히 서두를 만한 그 요인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것이 서두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정의진 그 교수님. 정부와 미국 당 관계자들이 움직인 일정들을 보면 예. 상당 부분 이게 이제 충분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에 충분히 준비되거나 검토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 전에 사실은 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네. 박근혜 정부가 실제로 한미일 삼각동맹 안에서의 어떤 한국의 역할과 위안부 문제 뭐 기타 아주 네.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결정적인 어떤 내용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았고 예. 그 와중에 이제 탄핵 국면으로 들어왔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빨리 움직인 게 1월 달부터 지금 움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뭐 매티스 장관 그리고 외교안보 김관진 외교안보 수석 이런 사람들과 미국 관계자들이 발빠르게 만나서 접촉을 한 시점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결정적으로 접촉한 시점이 네. 1, 2월인 것 같아요. 네. 그건 이미 이제 우리의 탄핵 국면으로 들어와서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좀 빠르게 그 결정을 해 가는 과정들을 봤을 때 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어떤 정치 정세를 상당히 고민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는 계속 한국의 입장을 지켜보다가 네. 1, 2월에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전격 배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정치 상황들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조급함이 일정 부분 좀 반영된 것이 아니겠냐라고 보고요. 네. 그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를 뭐 배치할 거냐 말 거냐 언제 할 거냐 이게 더 이상 이제 야당 입장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예. 실제로 그 다음 정부나 또는 야당 입장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의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불러일으킬 이른바 다른 어떤 긴장 관계의 형성의 문제예요. 특히나 지금 중국 문제 핵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의 어떤 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경제 보복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우리가 그것을 빠르게 결정을 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파급 효과, 네. 특히 경제적인 부정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준비하고 네. 또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밀고 들어오게 된다면 네. 다음 정권을 이제 혹시 야당이 갖게 된다라고 하면 준비 기간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걸 좀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외교 문제가 그냥 사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점을 감안한다면 네. 그렇다라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다음 정권은 넘겨달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드를 반대하겠다, 사드를 배치 안 하겠다 이런 극단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네. 것이 아니라 예. 그렇다면 그런 어떤 전략적 고민들을 우리가 좀 담보해 줄 필요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랬을 네. 때 저는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뭐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만약에 차기 정권으로 넘기라고 한 그 의도가 네. 바로 이런 사드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파생적 효과에 대한 준비 네. 또 어떤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예. 이런 의도였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감안해 볼 필요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일부 하고 글쎄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이걸 그냥 단순히 현상적 분석이 아니라 네.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 이제 당위성을 얘기한다면 저도 이제 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금 더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이 네. 지금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데 네. 이렇게 전격 배치하면 속된 말로 뭐 무슨 말해도 무시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어떤 그 고위층이 가서 뭐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다음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뭐 중국과 어차피 4강 순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네. 예. 뭐 문재인 대표가 뭐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했지만 그건 뭐 조금 뭐 맥락을 보면 좀 다른 얘기니까 어쨌든 그 중국도 방문한다면 그런 자리에서 네. 뭐 충분히 얘기를 하고 네.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네. 사실 별 뾰족한 수는 없다고 봐요. 네. 그것을. 그러나 그런 좀 더 중국의 당신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네. 그런 점 충분히 감안하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어떤 감안하지만 배치할 수밖에 없다. 그 지금까지 어떤 그 당신들의 어떤 우려를 감안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고려했지 않느냐. 그리고 국가에서 국민적으로도 좀 충분히 논의했지 않느냐.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더 얘기하고 한다면
뭐 중국에서도 우리가 무시당했다 이런 생각은 안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 이렇게 서두르는 건 전 물론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돼 있고 현재는 그 배치를 기정사실화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 뭐 또 다른 사람들 뭐 전략적 모호성 이렇게 한 건 흔히 뭐 좀 좋은 말로 외교적으로 포장하는 건데 그걸 딱 속된 말로 하면 별 뾰족한 묘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는 결국은 이제 사실은 안보를 국익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야 또는 이념적 차이가 사실은 크게 작동을 안 하는 문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번에 정부가 계속 국방부 장관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텐데 모르쇠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빵 터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은 오히려 일부 또 정치 세력이 이것을 안보 대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나름대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함으로 해서 야당이 또 거기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혹시 있다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나라고요. 한미동맹을 깨지 않고 유지해 가야 되는 나라라고 한다면 사실은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서 야권 관계자들도 전향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이제는 안보가 사실은 대선에서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여기다 대고 뭐 전략적 모호성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우리는 안보를 국익 중심으로 봐야 되고 한미동맹과 이른바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감안할 때 더군다나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있고 북핵이 지금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방법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리더십이 나서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그런 유력한 대선 후보가 나서서 공론을 좀 모아가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간다면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 아무리 뾰족한 수가 없다 그래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뒷짐지고 있거나 또는 수세적으로 보여지거나 또는 오히려 또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서 무책임해 보이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꾸 이거를 일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프레임으로 내놓으려고 하고 거기에 자꾸 걸려드는 거거든요. 오히려 주도적으로 공론 모아가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드에 대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오히려 내놓고 공론화하는 그런 어떤 용기 있는 지도자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방금 그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예정이 없던 질문인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이 결정이 향후 1년, 5년 뒤에 어떤 파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외교적 결정이 안보적 결정이 정치적 결정과 경제적 결정, 사회적 어떤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사전에 좀 협의를 하면서 또 그런 참모들을 가지고 가야지만 하나의 정부와 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주자들이나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뜨겁게 토론할 때 분명한 자세를 보이는 게 분명하죠. 좋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내가 어떤 보관이 있는데 그걸 안 보이는 게 좋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뭐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속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도 사실은 별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그러나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찬성하고 나갈 수도 없다.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출 수도 없다. 이런 차원의 얘기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참모들도 이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가 개헌을 대선 주자들 가운데 감이 안 보인다. 나라도 나서야겠다. 이렇게 지금 막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정책을 얘기할 때 정말 여기서 깊이 뭐 사드 문제만 물론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정말 본인이 깊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사람과 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그런 주자가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게 지금 솔직한 심정인 거죠. 4부에서 지금 우리 노동일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길게 토크 어바웃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과 배재대 공공정책학과의 정현진 교수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